영화가 됐던, 만화가 됐던, 그리고 드라마가 됐던 주요 인물들로부터 펼쳐지는 내용 전개의 과정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결혼이라는 요소를 통해 장대한 내용의 행복한 결말을 맺기도 한다. 하지만 드래곤볼에서는 이러한 행복의 결말을 맺지 못한 이가 있었다. 철딱서니 없이 어린 시절에 선호공을 알게 되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편단심 오로지 선호공만 생각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녀는 바로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대부호였다 하더라도 남자를 잘못 선택하면 흙수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캐릭터 치치 되시겠다. 드래곤볼을 찾아 부르마와 함께 모험을 하던 과정 중에 손오공은 미래의 장인어른 우마왕을 만나게 된다. 우마왕의 대저택에 있는 드래곤볼을 받는 조건으로 하초선으로 대형 화재가 일어난 우마왕 저택에 불을 끄기 위해 손오공은 무천도사를 찾아 홀로 떠나게 된다. 한편 수세식 변기처럼 맑고 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 타령을 하며 무천도사를 찾으러 가고 있었던 치치. 그녀는 사랑이라는 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선호공과 조우하여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여정을 떠나게 되었으나 정상적인 사회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오공은 치치를 만나기 전 다른 여자들에게 행해왔던 것처럼 성별 구별을 위해 그녀에게도 서슴없이 몹쓸 짓을 행하게 된다. 그곳을 손오공에게 발길질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소녀 치치는 이 소년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녀는 손오공에게 좀 더 크면 신부로 맞이와주지 않을래라고 묻자 손오공은 뭔지 모르지만 준다면 받으러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된다. 치치는 어릴 적 그때 그 사건을 바탕으로 늘 선호공만을 생각하며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웨딩 라이프를 생각하며 청년으로 장성하게 된 오공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제외하게 되었지만 자신을 알아보며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점과 혼자서만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날만 하염없이 생각했었던 점들에 대해 애통함이 복받쳐 올라 선호공에게 큰 실망과 더불어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공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치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결국 대회의 본선 치치와 선호공의 시합에서 치치의 거듭되는 칭얼거림에 선호공은 치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게 치치라는 존재는 선호공의 곁으로 성큼 다가가게 되었으나 신부라는 것을 단순히 먹는 거로만 알고 있었던 것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던 어린 시절 기억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치치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선호공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원하고 갈구했던 사랑의 종착점을 찍고자 어린 시절 TV나 잡지를 통해서 보고 배워왔던 결혼에 대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점점 깨달으며 때로는 가정에 충실한 주부이자 때로는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선사하는 든든한 아내이자 오반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결혼 후 장인 어른이 축적해놓은 재산을 갉아먹으며 마땅한 직업 없이 살아가는 백수아빠 오공은 아들 선호반의 탄생과 축하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무천도사의 집에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오공은 자신을 찾아온 그의 형 라데치와의 격전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피콜로는 약 1년 후 베지터 네퍼와의 전투 대비를 위해 오반의 가능성을 보고 정체모를 지역으로 납치하여 특훈에 돌입한다. 한편 오반과 함께 외출한 남편 오공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기 때문에 걱정과 초조한 마음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치치. 그녀는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기본 자세가 애초부터 글러먹었다고 생각했던 오공에게 욕구불만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공이 놀고 먹는 건 그렇다 쳐도 반드시 나의 오반만큼은 아빠의 대를 이어 살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와 오반의 학원 교육 플랜에 차질이 생길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무천도사의 집에 찾아가게 된다. 당시 치치는 오반의 나이가 4살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학부모 못지않은 교육 열의를 보여주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집안의 가장인 오공은 너무 순박하고 싸움질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과 오반이라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치치는 누구보다 더 오반 교육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준다. 이윽고 그녀는 부자의 행방을 무천도사에게 묻자 오반은 피콜로가 데리고 갔다라는 무천도사의 대답에 크게 한번 기겁을 하게 되고 연이어 오공이 죽어버렸다는 말을 듣자 떡실신을 하게 된다. 그렇다. 그녀는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팔자에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생이별을 처음 경험하고 멘탈도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순정 만화에서 등장할 법한 청순미가 가련한 치치는 이미 지난 어제들의 이야기다. 이제는 오공의 아내로서가 아닌 오반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점점 커져가며 지구의 평화보다 오반의 안녕과 장래가 그녀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어떠한 민폐를 끼치던 그녀는 오반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돼버린 듯하다. 생사를 넘나드는 베지터와의 전투 끝에 목숨을 겨우 부지하게 된 오공 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등장한 치치는 남편 오공 따윈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로지 오반만을 걱정하는 열혈 엄마로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를 보다 못해 야시로 베는 남편이 장기판 졸로 보이냐고 묻자 오반이 이렇게 된 건 이 모든 게 다 오공 때문이라며 오공을 나무란다. 분명 오공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피콜로가 오반을 납치하여 혹독한 훈련을 시킨 사이에 그만큼 오반이 공부에 대한 공백기가 있었기에 오반의 학습 진척 상황은 다른 애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을 것이므로 아마 치치는 오공과 그의 일행들이 오반의 교육에 방해되는 존재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치는 역시나 밀린 공부를 시키기 위해 이번 상태인 오반에게 공부를 강요하지만 결국 그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베지터와의 전투로 생을 마감한 오공 일행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나메크 성에 가야겠다는 오반의 고집을 꺾으려 했으나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는 듯하다. 극성 치치는 처음으로 오반이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를 허락해주며 이를 옆에서 지켜봤던 오공은 아들 오반을 참 대견스러워한다. 그렇게 1년 만에 자식과 상봉을 하였지만 치치는 또 이렇게 오반을 떠나보낸다. 하지만 치치는 오반을 얌전히 보내진 않는다. 훗날 냉혹한 경쟁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오반의 장래 희망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공부할 책과 필기도구를 함께 묶어서 보낸다. 아무튼 나메크 성을 무사히 다녀온 오반은 치치의 뜻대로 공부에 다시 매진을 하게 되었으나 이것도 잠시였다. 프리저와의 격전을 치르고 약 1년 만에 돌아온 백수 아빠 오공. 그는 3년 후에 있을 인조인간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반을 데리고 수련을 해야겠다고 치치를 거듭 설득한다. 그렇다. 치치는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과 관심은 전혀 없이 쌈박질만 가르치는 남편 오공에게 완전 질려버렸던 것이다. 그래도 치치는 절대 오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오반이 틈날 때마다 계속 공부를 시키게 되고 오반 역시 엄마의 격렬한 지지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자 착실하게 공부하여 훗날 엄마가 바라고 오반이 바라는 대로 학자가 된다. 치치도 엄마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내로서의 모습도 부각된다. 오공에게 구박과 타박을 일삼는 치치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오공에 대한 사랑 또한 오반 못지 않다 본다. 심장병에 걸리게 된 오공이 심장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낮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한다. 치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오공을 보며 치치는 기뻐하고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는 남편과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참 훈훈하다. 그리고 오공은 셀게임이 개최되기 전 약 9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아마도 이때가 치치에게 있어 바라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시기인 듯하다. 허나 이러한 생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치치는 셀과의 싸움에서 오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게 된다. 그렇다. 오공은 이미 2번이나 죽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 7년 후 무술대회장에서 치치는 오공과 재회를 한다. 오공이 이승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 떠나갈 때가 되자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치치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 이들 관계가 꼭 나쁘다고는 볼 순 없는 듯하다. 오반의 학교 생활 중 같은 반 친구였던 비델은 오반에게 무공수를 배우기 위해 집요하게도 오반의 집까지 찾아가게 된다. 치치와 비델의 첫 만남, 처음으로 집에 오는 여자였기 때문이었을까? 치치는 나의 오반을 뺏어갈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비델을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그 경계의 벽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된다. 치치의 가족과 함께 밥을 먹던 비델은 우리 집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네요 라고 치치의 요리를 높게 평가하자 치치의 눈빛 자체가 달라지며 비델을 다시 보게 된다. 남다른 주부의 촉으로 치치는 바로 비델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게 되고 자신의 결혼 경험을 살려 오반과 비델의 결혼을 성사시키려 한다. 한때 치치도 엄청난 부자였으나 아버지 우마왕의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아마 치치는 혼자서 오반과 오천 이 둘을 키우는 것에 있어 힘들었을 것이다. 즉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며 비델이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싫어하고 경계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치치, 그녀의 모습이 마치 초반부 등장의 매력은 마치 한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오공과 같이 선택한 결혼을 통해 달라진 마음가짐의 계기는 아마 자신의 배우자의 공이 가장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물론 오공도 치치의 말을 잘 이행하여 가정에 충실하고자 했던 마음은 발톱의 때만큼은 있었을 것이나 오공은 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 살고 싸움에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발톱의 때만큼은 되는 듯하다. 결혼한 이후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부부간에 쏟아지는 깨소금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며 남편 사별 후 혼자 오반과 오천을 키우다 보니 자신의 인생은 완전 뒷전이 되어버린 그녀를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일러주는 듯하다.